안녕하십니까? 중간고사 지나고 이제 후반기로 들어왔군요. 그래서 9주차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강의는 피부색 및 피부 유형, 그 다음에 상태 이해와 모발, 생리에 대해서 수업하겠습니다. 좀 진도가 좀 빨리 지나갈 수도 있거든요. 잘 따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피부 색이 있죠. 모발 색이 있듯이, 그죠? 피부에도 색이 있습니다. 그래서 피부색을 결정한 요소가 무엇이냐면 멜라닌 색소, 피부를 보호하기 위해서 방출되는 색소죠. 그리고 카로틴, 비타민 A, 식물성 비타민 A는 카로티노이드를 해가지고 그리고 그 레티놀은 동물성 비타민 A잖아요, 그죠? 카로틴 색소, 그래서 오렌지 색깔을 드러내는 거. 그다음 헤모글로빈 색소, HB 이 세 가지가 합쳐져 가지고 본인들의 피부색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지난번 우리가 총정리할 때 식약청에서 내는 일단 피부 분류, 타입 분류를 1에서 6까지 했었잖아요. 하얀 피부에서 갈색톤 피부까지. 다 이렇게 이런 색소들이 어느 정도의 농도이냐에 따라서 그 순서에 따라서 분류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피부색은 우리가 뭐 항인종이라든지 흑인종이라든지 뭐 아메리칸 인종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분류하는데 몽골로이드 뭐 여러 가지 세계 인종으로 분류하잖아요. 그래서 항이주 몽골로이드인데 아프리칸, 아메리칸, 아프리카, 그다음에 아메리칸인 이렇게 해서 분류하는데요. 인종에 따라서 멜라닌 형성 세포의 양적인 차이는 없습니다. 근데 멜라닌 형성 세포가 우리가 멜라닌 각질 형성 세포 4분의 1에서 10분의 1 사이에, 그러니까 4개에서 10개 사이에 하나씩 들어가 있다고 했죠. 색소 형성 세포가, 멜라노사이트가 이렇게 들어가 있으니까, 각질 형성 세포가 뭐 하나, 둘, 셋, 넷, 아니면 4개 사이에 있든지, 아니면 10개 사이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10개 사이에 이렇게 하나씩 있다든지. 이런 구조를 갖는다는 거죠. 그래서 인종에 따라서 멜라닌 형성세포 양적인 이 세포의 양적인 차이는 없으나 멜라닌 색소를 생성하는 능력이 있다는 거죠. 멜라닌 색소 생성, 피그멘트죠. 색소 생성의 능력에 대해서. 그럼 피그멘트 색소가 우리가 멜라노사이트에서 누가 생성했는데 이 안에 멜라노좀에서 어떤 기작이 있는 거죠. 메커니즘이 있습니다. 그래서 유멜라닌과 페오멜라닌. 유멜라닌과 페오멜라닌. 유멜라닌은 아주 짙은 색이 짙은 멜라닌 색소라는 뜻이죠. 그러면 이 유멜라닌에서는 보통 우리가 적색과 갈색이라는 것은 파란색이죠. 우리가 색소학에서도 보면 빨로파가 빨로파 이렇게 말하거든요. 색온 물질이에요. 색온 물질. 색온 물질은 기본 색소라는 뜻이죠. 이거는 어떻게 만드는 게 아니고 원래부터 있는 기본 색소라는 색소. 색채학에서. 그럼 모발학에서는 색온 물질이 뭐냐면 젓갈색, 유멜라닌이냐, 페오멜라닌이냐 이게 색온 물질이에요. 결국은 젓갈색, 빨강과 파랑을 비율에 따라서 빨강, 파랑, 노랑 비율에 따라서 섞으면 갈색이 나와요. 파랑이 좀 섞여 있는 거죠. 그 다음 페오멜라닌은 황갈색이에요. 황적색, 황적색 이렇게 볼 수 있죠. 노란색 아니면 빨간색으로 돼요. 그래서 페오멜라닌 입자가 아주 디퓨즈 패턴이라서 이렇게 흩어져 있는 거예요. 아주 미세한 입자로 되어 있고요. 유멜라닌은 짙은 가립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가립형하고 이 흩어져 있는 분사형 색소하고 비교 한번 해보세요. 차이가 굉장히 크죠. 얘가 많으면은 굉장히 어두운 컬러의 색상이 나오겠죠. 근데 얘가 많으면 밝은색의 컬러. 그 농도의 그 분포도에 따라서 노란색도 있을 거고, 아예 흰 색깔로도 보일 수도 있겠죠. 이런 색소 자체가 황색만 돼 있다면, 노란색도 그죠. 비율이 있을 거잖아요. 그래서
그 세곤 물질, 그게 색채학에서 세곤 물질과 피부나 모발에서의 세곤 물질이 다르다는 거죠. 그러나 결국은 보면 빨간색, 노란색, 파란색 다 합히면 갈색 나오잖아요. 빨로 파를 합하면 이 중간에 있는 것은 갈색이 나오죠. 그렇듯이 이제 피부 색의 그 멜라닌 생성 능력, 멜라닌 색소의 생성 능력이라는 거죠. 합성된 멜라닌 색소에 따라서 차이가 있다 이렇게 됩니다. 자, 멜라닌 색소는 어두운 색소고 피부를 갈색으로 띠게 하는 건 결국 자외선으로 보호하기 위해서 색소를 분출하죠. 그리고 카로틴 색소는 노란 피부톤의 색을 띠게 하면 각질층과 지방층이 위치한다고 했습니다. 헤모글로빈은 혈관색이죠. 그래서 우리가 혈액이 많이 모이면 어떻게 돼요? 붉게 보이죠. 그래서 그 붉게 되면 오래 나는 기미라든지 주근깨라든지 색소 형성이 되는 거죠. 분홍토가 빨간색 등. 그래서 합해져 가지고 이게 혈관의 확장해서 혈관을 표면 가까이로 가져올 때 붉어짐이 발생하듯이 이런 세 가지 색소가 합해져서 피부색을 결정한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피부하고 왜 피부색을 보냐면 피부색과 모발색의 차이가 있어요. 피부색은 우리가 기저층에서 이렇게 기저층이 울퉁불퉁하게 생겼잖아요. 기저층 내에서 이 멜라닌 사이트가 이렇게 들어가 있단 말이지. 그러면 이 이제 색소가 분출됐어요. 그럼 여기 각지 형성 세포가 분출되면서 나오는데 이 분출될 때 유국층에 있는 유국층에서 3 내지 5개 층으로 되어 있는 유국층도 유액층이랬잖아요. 유국층에 있는 그 메르캅토기 SH기가 있어요. 거기서 희석작용을 해버려요. 이 색소가 올라오면 피부에서 색소가 올라오면. 그래서 바이타민 C 같은 게 항산화제잖아요. 미백작용을 하잖아요. 그럼 미백작용하는 항산화제에 의해서 희석이 돼버려요. 그래서 우리가 옅어진다는 거죠. 그 색소 자체가. 그래서 지금 피부색을 공부하는 이유가 자외선 화장에 대해서 무슨 자외선도 자외선 빛을 받아들여서 어떻게 우리가 그 선텐 색소를 드러낸 선텐 작용을 한다든지 아니면 자외선 차단시키거나 흡수시키는 이런 작용도 있잖아요. 그게 기능성 화장품이 있습니다. 그리고 미백도 그래서 이 기능성 화장품에 대한 보완책으로 이 피부색에서 어떤 기능이 색이 칙칙해졌다든지 그랬을 때 무슨 잘 만들었는지 어느 쪽에 진피점이 들어간 것을 옅게 하는 건지 만들어 지려고 이렇게 이행하려는 것을 억제하는 건지 이런 것들을 자외선을 통해서 그 자외선 파장이 어느 정도 깊이에 있기 때문에 어떻게 방어해야 된다 하는 것은 미백이 관련돼가 있죠. 그래서 자외선과 화장품에 대해서 일단 변화를 하는 자체도 기능성이잖아요. 변화시키는 거. 그래서 염색제나 탈염이나 탈색이나 이런 게 있는데 모발은 요거는 피부 기저층에서 만들어지지만은 예, 좀 두껍게 그릴게요. 이렇게 그려서 나중에 이제 이 구조도에 대해 설명할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구조도가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모발은 여기에 있어요. 여기에. 아까 피부색을 나타내는 거는 어디에 있었어요? 여기에 있었어요. 여기 기저층이잖아요. 표피에서. 표피 기저층에서
멜라노사이트가 여기서 10개에서 이 사이사이에 이렇게 사이트가 형성되어 있었잖아요. 그리고 이 모발을 싸고 있는 이 자체를 모낭이라고 하잖아요. 모낭이라 하는데 모낭에서도 뇌모근소가 있고 이게 각질층에 연결되어 있는 뇌모근소가 있고요. 집이죠. 시스. 뇌모근소에 연결되어 있는 이거 자체가 다 이렇게 뇌모근 안에 있는 그 주머니, 주머니 두 겹으로 되어 있는데요. 그 다음에 밖에 있는 기저층하고 연결되어 있는 외모근소가 있어요. 이 외모근소에도 이렇게 멜라노사이트가 있어요. 여기 멜라노사이트가 이렇게 있다. 그러면 쭉 돌아가면서 이 멜라노사이트가 사이사이에 있다는 거죠. 그죠? 그럼 기저층에 있는 멜라노사이트에서 생성되는 멜라노사이트, 색소형세포 내에서 멜라노좀에서 생성되는 그 색소는, 색소 가립은 유국층에 오면 누가 희석작용해 준댔어요? 바이타민 C가 희석작용해 줘. 그럼 우리가 이 바이타민 C를 섭취하는데 바이타민 C만 있는 거 아니죠?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 유용성, 우리 기능성 화장품 유용성 감초 추출물이 있고요. 감초 추출물이 있고. 그 다음에 또 그 당나무 추출물. 당나무는 우리 한지 만드는 거 있죠? 당나무 추출물이 있고요. 왜 한지 만드는 사람들이 손이 뽀해져가지고 왜 그럴까 하고 보니까 이 당나무 추출물 자체가 미백작용을 한다는 거죠. 그죠? 알부틴이 있고, 나야신 아마이드가 있고, 뭐 이런 여러 가지 미백작용하는 여러 가지 물질들이 이 안에 있는 뭘요? SH기, 메탄기에 작용해서 희석작용을 해준다는 거죠. 그럼 희석작용할 때, 이 희석작용하는 그 멜라노사이트가, 사이트가 뭐였어요? 색소 형성 세포죠. 연결은 이제 색소 형성 세포예요. 색소를 만들어내는 세포라는 거죠. 사이트라면 이 세포라는 거죠. 그러면 이 안에 이 멜라노사이트 자체의 세포는 이렇게 수지상 돌기로 이루어졌대. 가시를 치고 이 안에 멜라노좀이 있다고 했죠. 멜라노좀에서 분출해내면 이 피부의 사이사이를 점점 갈 수도 있고 아니면 식작용해서 케라티노사이트에서 식작용해서 잡아먹어가지고 뭘 만든다 했어요? 색소 단백질을 만든다 했죠. 그래서 멜라노 프로테인을 만들어요. 그게 이 세포 자체가 분화돼 가지고 올라가서 각질층 될 때, 근데 그게 바로 유국층에서 SH기, 메르캅트기에 의해서 희석작용한다. 그 메르캅트기뿐만 아니라 이런 작용 보조제, 이건 생리에서 일어나는 일이고, 얘는 뭐예요? 다른 물질에서 가져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기능성이라고 이야기하죠. 어떤 효능을 가졌단 말이죠. 이런 물질을 통해서 미백을 하는데, 이런 물질 자체가 이 멜라노사이트에서 색소가 형성될 때 어떻게 형성되느냐면 유멜라닌과 페오멜라닌이 형성된다 했잖아요. 그래서 유멜라닌이 형성될 때는 이 아미노산의 타이로신을 전구체로 해서 전구물질로 하는 거예요. 전구물질로 해서 얘가 산화가 되면서 자동 산화가 된다는 말은 타이로시나제에 의한 타이로 시나제. 이거 나제 하면 호수잖아요. 타이로신을 산화시키는 효소에 의해서 도파가 되고, 도파키논이 되고, 도파키논에서 이제 이 유멜란이 도파크롬이 돼서 인돌로 구성하면서 유멜란이라는 것을 형성되거든요. 이 나중에 또 다 할 거예요. 그러면 타이로시나제를 억제하는 이 물질 중에서 억제하는 물질이 있고, 이 타이로신 자체를 미백시키는 물질이 있고 여기서 색소가 분출해내서 각질 형성세포, 모세포로 이행될 때 못하게 막는 물질이 또 있다는 거죠. 그 다양한 물질이 어떤 기전에 중간중간에 방해 억제시킴으로 해서
미백의 효과를 가져온다는 거죠. 그래서 이 생리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지금 우리가 모발 생리도 중요하고 피부 생리도 중요한 이유가 뭐예요? 결국은 이런 내 자체에서 생화학적으로 일어나는 생리 현상이 기능이 무너졌을 때 뭐로 한다는 거지? 그 기능을 보조해주는 물질을 통해서 기능을 보완시켜줘서 생리를 복원시켜준다. 자생력을 길러준다. 이 말이잖아요. 그럼 예를 든다면 여러분들이 어깨를 많이 써 어머니나 뭐 아버지님 보면은 어깨를 많이 이제 노화돼 많이 사용하는 거죠. 나이가 드시면 많이 사용해서 어깨 회전근이 나갔다. 그러면은 이 회전근이 나가서 병원에 가면 뭘 주느냐면요. 콜라겐 주사를 줘요. 콜라겐이 뭐예요? 섬유질이죠. 섬유 저기 결합 물질이죠. 결합 조직 아니에요? 그걸 투여시켜서 그 섬유 간에 끊어진 근육이 콜라겐이 이루어졌잖아요. 피부나 치아, 뼈, 근육 다 콜라겐이 이루어졌죠. 그래서 그걸 투여해서 근육과 근육 간에 채워줘가지고 끊어진 거 채워줘서 재생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듯이 이런 물질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부분에는 억제시킬 수도 있고 어떤 부분에는 더 발현시킬 수도 있고 이렇다는 거죠. 그래서 공부하는 것이 생리를 기반으로 해서 여러 가지 공부들이 내가 해야 될 그 현행의 공부들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걸 이해하시고요. 그럼 피부색은 어디서 형성된다고요? 여기 어디예요? 기저층에서 멜라노사이트 생성되고, 모발색은 어디서 형성돼요? 모모세포 여기서 형성되죠. 여기서 형성되고, 요 외모근초에서. 그래서 나이가 들었는데, 백모가 갑자기 흰 모발이 그레이 헤어가 흰 모발이 검은 머리가 됐다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검은 모발이 됐다고. 그거는 뇌모근초의 어떤 작용에 의해서 여기에 있는 멜라노사이트 작용에 의해서 색소가 분출되지 않나 이렇게 추론할 수가 있다는 거죠. 다시 우리가 이제 들어가서요. 그러면 피부가 색이 가지고 있는 거와 모발색이 가지고 있는 설명들을 여러분들이 조금 이제 아시겠죠? 어디서 생성되는지. 그래서 그러면 이제 멜라닌 색소는 결국은 뭐 때문에 형성된다고 했어요? 햇빛이죠. 왜? 피부를 보호하기 위해서. 우리가 햇빛이 없으면 생명 현상이 일어날 수가 없죠. 햇빛은 모든 생명 현상을 관장하는 것이잖아요. 강압성이 일어나고 우리도 피부에도 바이타민 D가 생성되고 그래서 햇빛은 빛은 생명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그래서 햇빛 자체에는 뭐가 있어요? 햇빛의 파장이잖아요. 그래서 그 파장에 따라서 이제 분류되는데 그 햇빛 자체를 보면 자외선이 6%를 차지하고요. 자외선 하면 우리가 UV라고 하잖아요. A, B, C로 분류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가시광선은 우리가 뭐예요? 우리가 볼 수 있는 그냥 바로 햇볕 자체죠. 그러니까 색을 볼 수 있는 것이에요. 노즈 파남보를 볼 수 있는 가시광선이 있고 적외선 이게 가시광선을 제일 뒤에 있고 그 뒤에서 어떤 자외선 그 빛의 자외선 보라색 그죠? 이하죠. 알주노츠 파란보에서 이하고 적외선은요 빨간색 바퀴 그래서 뭐지 가시광선에서 빨주노초 파남보 이렇게 하잖아요. 그럼 보라색 바퀴에 나 파장은 자외선이라고 적외선은요 빨간색 있는 파장. 그래서 그 같은 경우는 도르노선이라고 하잖아요. 오히려 햇빛을 쬐고 있으면 좋죠. 근데 자외선은 화학선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해서 반을 일으킴으로 화학선이라고도 한다. 상까지 도달 이렇게 UVC가 있고 여기 기저층이에요. 기저층이고 여기 진피예요. 그러면 층이 있고 여기 망상층. 그럼 여기는 여기
예. 그 다음에 UVC는 완전히 산란, UVC는 각질층에 못 들어와요. 대기 중에서 없어져 버리는 거죠. 그러면 지금 이 같은 경우는 결국 UV가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천천히 나가서 한번 쭉 읽어보면서 해볼게요. 그래서 우리가 자외선이라는 것은 참 어떻게요? 어, 어, 우리가 보는 그 빛을 뭐라고 해요? 블루 뭐라고 부르죠? 햇빛 보는 저기 그것도 블루라이트라고 하죠. 블루라이트도 이게 파장이 빛이거든요. 그래서 얼굴이 탈 수가 있어요. 그럼 기미 같은 생겨요. 그리고 저기 뭐 이 전등, 전기 불빛 아래서도 얼굴이 탈 수가 있어요. 파장이니까요. 전열 빛이니까. 그리고 이렇게 흐린 날에도 파장이 그 빛이 들어와요. 그게 뚫고 들어오는 거죠. UVA 같은 경우는 그죠? UVA, UVB는 뚫고 들어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스크를 했을 때 전 잘 모르고 흰색 마스크는 흰색 마스크는 되게 빛을 반사시키죠. 그럼 어디로 반사돼요? 콧등이나 이마나 이쪽으로 위로 반사돼 오히려 빛이. 그러면 거기서 또 타죠. 피부가 결을 지어요. 그러면 우리가 그게 이해 안 가겠다면은 우리 눈에서 눈 그 스키 타러 가면은 막 구글 쓰고 막 온 데 다 바르고 그 눈빛에 의해서 피부가 탄다고 하잖아요. 그와 똑같은 현상이에요. 그러면 그 마스크를 까만색으로 끼면은 반사 안 하고 흡수하니까 괜찮겠나? 근데 뚫고 들어오는데 뭐 어쨌든 마스크는 다 뚫고 들어오잖아요. 그래서 자외선 차단제는 정말 굉장히 오랫동안 밤낮으로 왜냐면 방 안에서 빛을 피한다고 있어도 전등이라든지 내가 맨날 핸드폰 보고 있으면 거기서 오는 빛도 내 피부에 기미 주근깨라든지 이런 것을 만들어내잖아요. 그래서 안 바를 수 없는 거예요. 근데 안 바를 수 없는 거라면 제대로 알고 발라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자외선에 대한 나중에 화장품에 대한 얘기들이 뭐 유기자차, 무기자차 해서 설명이 많이 들어갈 거예요. 자, 자외선 종류는 UVA가 진피층까지 가니까 진피층에 누가 있어요? 콜라겐과 엘라스틴이 있죠. 콜라겐과 엘라스틴이 있고 하이알루론산이 들어가 있죠. 이런 것들이 어때요? 파괴된다는 말이죠. 자외선에. 그래서 UVA는 노화의 주범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래서 자외선 파장은 320에서 400 나노미터를 장파장이라고 하는데요. UVA를 장파장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진피층까지 들어가니까. 그래서 선탠 반응에서는 선탠이라는 건 뭐 살갗이 햇빛에 걸리는 거죠. 살갗이 살갓이 햇빛에 걸리는 현상. 그 빛의 파장, 그게 자외선은 그 햇빛은 파장이랬잖아요. 그래서 아까 파장에 따라서 나눌 수 있는데, 그을리는 형상이 돼요. 선텐 반응으로서 피부 진피층까지 침투한다. 몇 프로가요? 20 내지 30%가 들어갔죠. 그래서 이거는 잠재적 피부암 가능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계속 자외선 이게 UVA에 노출되면요. 피부가 아주 얇아지면서 뺀질뺀질이 가죽으로 돼. 왜냐 콜라겐이 다 파괴가 돼버려. 엘라스틴이 다 파괴가 돼버리기 때문에 아주 얇은 층이 피부가 되면서 노화가 금방 오죠. 뭐 발라도 침투가 안 될 정도로 시골에서 일하시는 할머니들 보면은 피부가 완전히 꺼죽같이 돼 있죠. 이게 자외선, 실내에서도 위험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실내에서도 꼭 자외선 차단제를 발라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멜라닌 색소가 UVA는 멜라닌 색소 침적되죠. 그래서 직접적인 피부 걸림을 가져오는 겁니다. 그래서 즉시 색소 침착이 언제냐 UVA 같은 경우는 30분 떼고 30분 후면 바로 색소 침착 반점이 생성되는 거예요. 그리고 2, 3일 지나면 홍반 따라 피부 탄력이 감소하고 피부 두께가 얇으니 콜라겐이나 엘라스틴이 없어지면 히아루론산 같은 게 다 어때 건조해서 다 없어지고 이러면 파괴되고 하면 결국은 피부 두께 얇아지죠. 그래서 피부가 건조해지고 잔주름도 유발하고 진피층까지 가면은 진피층은 굵은 주름이 형성돼요. 그죠?
표피층은 우리가 잔주름이 형성되거든요. UVB는 선탠의 주범이라고 쓰는지. 그래서 자외선 파장이 UVB는 290에서 320 정도 나노메타, 그래서 중파장이라고 합니다. 대부분 이제 표피 기저층 도달하는데요. 뭐 진피 상층에 그냥 아까 그 UVA 같은 경우는 20, 30% 깊이로 들어가는데 UVB 같은 경우는 진피 상층에 유두층 같은 경우에 한 10% 정도 침투, 기저층에서 침투합니다. 그래서 표피 화상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바닷가에서 피가 타는 경우에 해당하는 거죠. 썬번 일부러 태우잖아요. 이런 현상이 UVB입니다. 썬번 하러 가죠. 그럼 UVB를 이제 째는 거죠. 선탠 하러 간다, 선탠 하러 가는데 짜잖아요. 그럼 UVB를 째는 거예요. 프로비타민 D를 비타민 D로 변환시키는 것이 UVB입니다. 그다음 멜라닌 색소는 간접적인 피부 거울림으로 인해서 색소 침착 2, 3일, 아까 UVA는 30분이었는데 이는 2, 3일 정도 지연되면 기미, 주근깨, 홍반, 일관 화상 등이 생성됩니다. 기미, 주근깨가 홍반이 일관. 그럼 UVB의 우리가 기능성 화장품으로 보면은 UVB는 뭐예요? 어떤 거 같아요? 사장 PA가 있고, 그죠? SPF가 있죠. 그럼 어느 거, PA 하면 UVA죠. PA는 플러스로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 다음 SPF라는 것은 자외선 차단 지수죠. UVB가. 이건 숫자로 보는 거죠. 그래서, 이걸 막으려면 그러면 뭘 해야 되냐? 자외선 차단제를 사용해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피부 노화, 6시간, 20시간에 피부는 각질세포 변형의 원인으로 각질 과증성, 이미 이게 지상에 내려오지도 못하고 올라가는데 요새는 뭐 오존층이 파괴되고 해서 지상까지 내려오죠. 그래서 자외선 파장 작용하는데요. 280에서 우리가 보통 뭐 200 아니면 280에서 그 층에서 나온 내용 280 그래서 저 강한 에너지 변화로 해서 암 유발을 시킨다는 거예요. 그다음 대기 중 오존층에 의해서 흡수되면 공해 발생 시 지상까지 내려온다고 했어요. 그래서 자외선 차단지수 여름에는 이거 계속 그다음 멜라닌 색취는 색소입니다. 피부 암을 발생하고 피부 암 UVC나 부분에 그 지문에 시험에 나오면 보통 지문에 이것만 가지고 답을 내리라는 건 아니거든요. 그럼 다른 단서들을 찾아서 이게 UVA인지 UVC인지 UVB인지 3시간 이내에 각지층이 또는 살균, 소독작용합니다. 영양은요, 바이타민 D를 파괴시켜서 지방이 바이타민 D를 파괴시켜서 스테로이드를 생성하고 자외선으로 인한 DNA 변형이 암세포가 생성된다. 즉 자외선은 백혈구의 기능을 변화시켜서 암 등의 질병에 대한 굉장히 유해한 것으로 보이죠. 스테로이드, 우리가 스테로이드 부심적으로 스테로이드는 굉장히 안 좋은 항생제 아니에요. 이런 것들을 생성한다. 그래서 자외선으로 인해 암세포가
장점은요, 자외선은 바이타민 D를 생성을 하죠. 그래서 그룹병 예방 면역력 강화, 적당하게 쪼이면은요, 그룹병 예방도도 면역력 강화가 되죠.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자외선 차단제를 너무 많이 바르니까 비타민 D를 먹죠. 저도 복용을 해요. 온천지 자외선 차단제를 막 꼼꼼하게 다 발라가지고 저기 자외선 차단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잖아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뭐 블루 뭐 저기 뭐지 핸드폰만 봐도 파장이고 뭐 여기 전등 불빛만 봐도 다 파장이고 밤낮으로 다 파장이고 흐린 날이든 뭐 마스크만 껴도 다 이게 반사돼서 파장 그 자외선 영향력을 받는 거와 똑같은 현상이 일어나잖아요. 그리고 적당한 살균 소독도 되고 강장 효과 및 혈액순환도 촉진시킵니다. 그럼 단점은 뭐예요? 홍반 생성은 자외선 조사 1시간 후에 한 30분 째면 괜찮아요. 그죠? 근데 그 이상 너무 못 돼요. 색소 침체 및 강노화, 일광 화상을 입는다고 해놨습니다. 활성산소 봅시다. 활성산소라는 것은 프리 라디칼이죠. 자외선에 피부가 노출되면 멜라닌 형성세포 내 효소 타이로시나제 촉매 작용으로 산화제잖아요. 이거는 산소를 자동 산화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반응에 멜라닌 색소를 생성한다는 거죠. 그때 반응성이 높은 활성산소가 남아 돌아가는 거죠. 프리 라디칼이 돼가지고 그 생성이 급격히 증가하면 우리 금속 쇠도 녹슬게 하는데 우리 피부 내에 있는 것 모든 기능들을 산화시키죠. 피부 색소 침착뿐 아니라 콜라겐 섬유의 손상에 따른 주름 발생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 활성산소는 피부 노화, 피부 자생력을 감소시킨다. 피부 스스로가 치유력을 가지잖아요. 자생력이 있거든요. 그럼 피부 우리가 이제 화장품을 많이 바르면 피부 자생력을 잃게 돼요. 피부 스스로가 해결할 수 있는데 이런 예와 같죠. 내가 소화를 시킬 수 있는데 늘 저기 뭐예요? 소화제를 먹어요. 그러면 내 위가 해야 될 활동을 누가 해줘요? 소화제 외부에서 들어온 약물이 해주죠. 그럼 위는 어떻게 돼요? 퇴화되잖아요. 그것처럼 내 피부 자체가 자생력을 가지거든요. 그리고 내가 병에 대한 어떤 자생력들이 있어요. 근데 너무 많은 어떤 다른 과학에 섭취를 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기능을 억제시켜 버린다면 오히려 나중에는 어떻게 돼요? 자생력 완전히 잃어버리잖아요. 거기 부작용이 더 크게 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피부 자생력을 가지게 하려면 결국은 어떻게 하냐면 화장품을 몇 배까지 있는 많이 바를수록 화장품 성분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잖아요. 그러면 조금 덜 바르고 적게 바르고 덜 바르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 피부 자체가 가지고 있는 생리를 활성화시키는 역할을 해줘야 돼요. 생리 자체를 보존해줘야 되죠. 생리적으로 활성화되도록 만들어줘야 돼요. 그래서 될 수 있으면 화장을 해가 있는 시간을, 하고 있는 시간을 줄이는 게 좋어요. 있는 시간을 줄여주는 게 좋고요. 줄여주고. 그 다음에 또, 적게 바르고, 그죠? 적게 발라야 되고. 그러면 시간 줄여주고 적게 바르려면 내 자체가 자생력이 아주 단단해야 되잖아요. 단단해야 돼요. 그럼 단단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클렌징을 잘 해야 돼요. 클렌징 잘해도, 클렌징만 제대로 잘해도 내 모공을 막는다든지 각화 현상에 의해서 묵은 각질들이 쌓인다든지 그렇게 되지 않으면은 내 피부는 스스로가 자생력 이런 공부를 해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나중에 조제관리사가 된다든지 화장품에 관심이 많아서 고객들하고 대화를 하게 될 때 어떻게 하면 가생력을 갖출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해야 돼요. 그래서 저는 제 스스로가 이런 공부를 지금 제 자생력을 갖추기 위해서 노력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어떻게 하느냐면 첫째 이제 클렌징을 굉장히 잘하죠. 클렌징을 잘해요. 클렌징도 클렌징 잘하니 꼼꼼하게 바르거든요. 내 뭐가요? 어떤 그 김이나 주근깨라든지 이게 색소의 칙칙함을 없애기 위해서 그럼 클렌징만 잘해도 각질이 되잖아요. 그죠? 그다음에 그러고 나서 유수분 유수분을 보충시키 란 말이 있죠. 1일 1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팩을 통해서 내가 필요한 영양분이라 누구든지 거스를 수 없는 나이가
노화된다고 해서 우리가 그냥 포기하고 있을 수 없어요.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가 무엇인지 피부 구조부터 유입시키고 또 어때요? 발라주고 뿌리거나 바르거나 도포해주고 또 먹는 거로 통해서 내 자연의 모습으로 돌아가. 그리고 내 피부 생겨 가지면 많이 싶어도 많이 안 발라도 효과를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역할은 클렌징과 유수분 보충하는 이런 역할을 부지런해야 됩니다. 언제 그런 해도 1인 맨역으로 시너지 지혜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고요. 해야만이 피부 참 곱네요. 피부 이마에서 막 반짝반짝 막 유리 나네요. 막 이렇게 얘기했을 때 어떻게 뭘 사용하세요? 물을 때 제가 내 가지고 있는 지식을 통해서 또 내가 하고 있는 일을 통해서 설명해 줬을 때 그게 진짜 살아있는 그 고객에게 어떤 어필이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냥 자기는 칙칙한 피부로 있고 건조한 피부로 있고 자기는 김이 주근깨가 있어. 이 화장품 좋아요. 바르세요. 누가 믿어주겠어요. 그죠? 그래서 내 스스로가 먼저 솔선수범해서 한다는 거죠. 그죠? 제일 중요한 말이 피부 자생력인 것 같아요. 제 생각에. 스스로가 자생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바탕을 만들어주는 게 가장 중요한. 그래서 기초 화장품이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네. 그래서 피부 속의 활성산소는 결국 뭐예요? 염증. 그래서 상처를 치유하는 피부자 능력을 더디게 해주고요. 또 얼굴 붉어짐이나 각질 들뜸의 부작용을 가지고 온다는 얘기하죠. 별거 아니죠. 이렇게 글로 적어 놓으면 별거 아닌데 막상 고개가 딱 대면했을 때 무슨 말을 해야 될지 그죠? 보통 피부 관리 하시는 교수님들도 그래요. 어떻게 피부 좋냐면 1인 1팩을 나도 1인 1팩 하는데 이러거든요. 그럼 뭐가 필요해요? 그럼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이런 이야기를 좀 해주죠. 그리고 저는 그래 여러분들이 이제 이렇게 생각하죠. 화장을 했을 때 저녁에 이제 클리닉 가고 이렇게 자잖아요. 그러면 보통 이제 우리가 피부 갖고는 얘기 안 하는데 모발로 그래. 샴푸를 저녁에 했어요. 그럼 아침에 안 해도 되죠? 이런 말 하거든요. 오히려 저녁에 하면요. 우리가 자고 2시간 후에 피부가 릴렉스해지면서 피부가 변해서 모발이 되는 거 아니에요? 그게 피부나 모발이랑 똑같은 얘기예요. 2시간 후에 이 피부 세포 활성이 많이 된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밤에 뭐 10시에서 2시 사이에 꼭 조금 자야지 뭐가 돼 멜라토닌이라는 그 세포 생성 물질들이 세포를 활성화시키는 물질들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 시간에 꼭 자도록 해야 되고요. 이제 그런 것까지도 고객한테, 나는 하는데 하고 얘기했을 때 다른 말 뭘 할 거예요. 그 고객이 나는 그렇게 지키면서 나는 일팩 하는데, 난 그렇게 바르는데 이렇게 이야기했으면 뭐라 할 거예요. 그래서 스트레스 받지 마라. 아니면 좋은 걸 먹어라. 뭐 이런 음식물 같은 이런 것들도 권할 수 있는 그런 능력들이 임기응명으로 해결해내는 능력들이 있어야 된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많은 공부를 해야 되지 않겠나 봐요. 자, 피와 자외선의 관계를 한번 볼게요. 결국은 자외선은 노화. 노화 제일 싫은 거 아니에요? 늙어진다는 말은 참 짜증나는 소리, 듣기 좋은 소리는 절대 아닐 거예요. 물론 자연 노화도 있고, 그죠? 그 다음에 빛에 의해서 노화가 된다는 거죠. 자연 노화, 나이가 듦에 따라 피부 기능 저하, 위축성 변화로서 세포의 수가 감소하고 피부 두께가 감소하면서 탈모도 마찬가지예요. 탈모인 두개 피부가 얇아지고 딱딱해지면 탈모가 형성돼. 왜냐하면 그 푹신푹신하는 세포들이 다 연결돼서 모낭이 형성되는데 표피층이 얇아진다는 것은 모낭이 작아진다는 거 똑같은 거. 모낭이 작아지면 모발이 약해지는 거잖아요. 다 같은 현상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강노화는 자외선의 세포 노화 현상으로 탄력성 손상에 따라 피부가 일시에 두꺼워지는 것 같이 보이죠. 그래서 탄력 섬유가
덩어리가 측정돼가 유발되면 주름, 건조, 가색소, 침자, 피부 압력 유발된 현상을 나타낸다고 합니다. 그때 우리가 화장 단계를 지난 저게 상반기 때 이야기했잖아요. 그죠? 스킨 에센스 바르고 그다음에 선크림 바르고 파운데이션 색조 화장 그 제일 좋은 것이 최고로 그 단축시키는 5단계 화장법이잖아요. 그럼 5단계 화장법으로 들어가려면 스킨은 여러분들 뭐예요? 화장수는 여러분 피부를 진정시키는 거죠. 그다음에 들어가는 게 이제 뭐 로션도 바르고 뭐 이렇게 하는데 그런 거 로션, 크림, 뭐 에센스 다 농도의 차이거든요. 농도의 차이기 때문에 에센스 하나만 발라도 안티에이징이 돼요. 완전 집약적인 그 농축된 이 제품이거든요. 그렇게 바르고 그다음에 선크림을 발라야 되죠. 선크림 바르고 저는 이제 선크림도 바르고 거기서 이제 뭐 다시 베이스 메이크업 같은 것도 바르는데 왜냐면 예, 원래부터 습성이 돼 피부가 붉게 보이면은 뭐 우리가 파란색 그 베이스 메이크업 바르잖아요. 그런 식으로 자기 내 피부 색조 자체를 중화시키는 걸 바르는데 그럼 선크림에 섞여 있는 것도 많거든요. 포함되어 있는 거. 선크림 하나에 에센스 포함되어 있는 것도 있어요. 또 선크림에 뭐가 있어요? 그 다음에 바르는 것이 뭐예요? 파운데이션이잖아요. 색상이라든지, 뭐, 고용 파운데이션, 뭐, 이런, 리퀴드 타입이라든지, 아니면, 그, 팬케이크 타입 같은 거. 이 속에 또 선크림이 들어있을 수도 있어요. 이게, 그러고, 파운데이션 자체, 우리가 비비크림이라는 건 뭐예요? 비비크림은 파운데이션이면서 내 스스로의 그 상처 치유하는 물질들이 들어가 있잖아요. 비비큐로 안에 선크림도 들어가 있고 파운데이션도 들어가 있고 그죠? 그 내가 또 기능성에 대한 그 기능 역할을 하는 효능도 들어가 있는 제품들이에요. 요새는 이렇게 굉장히 많이 뭐 5개 안에 한 제품 안에 5개 들어가 있을 것도 3개 들어가 있는 것도 어떤 기능을 할 수 있는 역할을 그런 게 많아요. 그러려면 그렇게 하려면 결국은 뭐예요? 내 피부 자생력이 오히려 항상 그 생리가 원활하게 이루어져 있어야 된다는 거지. 이렇게 짧게 바르려고 하면요. 자, 그래서 이런 이제 5단계 법을 목표로 해서 그다음에 이제 파운데이션 바르고 나면 파운데이션 안 바르면 선크림 안에 있는 그 비비크림 바르면 되죠. 그다음 파우더 바르면은 눌려서 반짝반짝 안 하도록 그죠. 얼굴이 유분기가 안 하도록 파우더를 바르고 이제 색조화장 눈이나 립이나 뭐 이렇게 하면 되는 거잖아요. 아주 짧게 이게 여러 가지로 하지 말고 짧게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화장품 뭐 오래 쓴다는 것 자체는 뭐예요? 아무래도 계속 산화가 되죠. 뚜껑 열고 이러면은 열 닫아 미생물 침입도 하고 그죠. 그래서 많은 걸 쓰면 오래 쓰잖아요. 짧게 쓰고 가볍게 쓸 수 있는 거, 이런 거 선택해서. 그러려면 항상 앞에 뭐가 전제 깔려야 돼. 내 피부 자체를, 그 생리가 항상 그 원활해야 된다는 거죠. 자, 이렇게 설명할 수, 지금은 거의 다 이제 설명됐고요. 그러면 이제 이런 피부들을 가지고 이제 피부 타입들을 한번 볼게요. 문제성 피부를 어떻게 관리하는가. 노화 피부는 피부 생리 기능 저하, 보습, 탄력성 저하, 규칙 마사지 팩을 이용해서 관리하죠. 그래서 보습 및 영양에 중점을 둬야 되고요. 그래서 콜라겐, MMF, 뭐 바이타민 A, C, E 등 같은 포함된 크림을 사용한다. 이렇게 되죠. 그다음에 색소 침착 피부는 피부의 과도한 멜라닌 침착 원인은 자외선 스트레스, 여성 호르몬, 이런 항체 호르몬, 부신피질, 항체 호르몬 등이 있거든요. 그래서 미백의 중점 알부틴, 바이타민 유도체, 태반 추점, 알파 비사보놀이라든지 당나무 추점을 알부틴 코티산이라든지 아스코빈산, 이게 아스코빈산 이산, 비타민 C 유도체제, 아스코빌 글루코사이드, 이건 포도당하고 바이타민 C하고 결합된 거죠. 인산하고 바이타민 C 결합된 거죠. 이렇게 알파 비사본올 같은 것도 미백 제품으로 이렇게 되죠. 나중에 제품에 들어가면 이제 이렇게 공부할 겁니다. 따로요. 여드름성 피부는 다행 분비된 피지가 각화된 세포와 함께 모공 내에 축적돼서 염증반이 일어나 피부 구조를 파괴하고 상해합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여드름성 피부를 안 하고 이런 내용들을 쭉 적어 놓고 이 제품들을 기능성 제품들을 몇 개 보게 놔놓고
어느 것이 사용하면 안 돼. 이가 관련 없는 건 무엇이냐, 뭐, 뽑아라든지, 관련 있는 것을 뭐, 적어라든지, 이런 얘기들이 시험 문제에 출제되고 있습니다. 예, 비사본올 같은 것들은 되게 비수용성이죠. 산소 많이 들어가 있죠. 그래서 이렇게 육각형이 돼야 돼요. 이런 구조로 되어 있거든요. 나중에 또 성분에 들어가서 설명해 드릴게요. 이 성분들은. 피부 상태 분석했어요. 피부 유형이 동일한 사람일지라도 나이나 계절 및 외부 환경에 따라 다른 피부 상태, 건강한 피부 상태 유지하기 위해서는 화장품 이용, 올바른 피부 관리가 요구된다. 그래서 피부를 평가하는 거는 피부 유수분이죠. 그 다음에 수분 증발량, 수분을 증발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뭐래서 배려층에서 있는 그 가립층에서 배려층이었죠. 그 다음에 멜라닌 양, 혼방량, 붉은지 안 붉은지, 멜라닌 색소가 있는지 없는지, 그다음에 그 어떤 피부 색상이라든지 그 민감도 등을 요소로 측정하는 거죠. 그래서 피부 유형, 건성 피부에는 분비량 감소죠. 그리고 땀, 피지가 당긴과 건조한 피부를 연출하면 화장실 들뜨고 실피출이 생기기 쉽다고 합니다. 그래서 수분 부족엔 각질 들뜸, 피부품 거칠 유수 부족, 모공 축소에 따른 섬세한 잔주름이 생성되고요. pH 8.5, 건성 피부는 pH가 변화돼요. 우리가 피부 자체는 약산성이잖아요. 4.에서 5.5 정도가 되는데, 약산성인데 이미 pH가, 알칼리로 변해버렸어요. 그러면 아토피 피부가 발생이 된다고 하죠. 아토피 발생하면 세라마이드 손상이라는 거 알죠? 피부 장벽 손상. 그 다음에 지성 피부는 오일리한 스키즈, 피지 분비량이 많아서 모공이 넓고 각질이 두껍고 피부결이 거칠입니다. 그래서 모세 혈관이 확장되어서 뽀글삐 얼고 화장이 잘 지워지고 블랙헤드라고 해서 화장이 잘 지워지고 금방 화장했는데 밖에 나와서 한두 시간 있다 보면 화장이 없어져 버려요. 지성 피부죠. 그래서 건성에 비해 잔주름은 없죠. 왜냐면 유분기가 많으니까. 근데 깊고 굵은 주름이 생기기 쉬운 게 지성 피부입니다. 유분기가 많아서 이물질이 묻기 쉬운 피부로서 pH 4에 가까울수록 지성 피부입니다. 그래서 pH 7.5 중성쯤 되면 여드름 발생이 빈번해지기도 합니다. 민감성, 센시티브한 스킨 보면요. 외부 요인에 대해서 조금만 자극에도 피부가 민감하게 알레르기나 홍반, 수포, 두드러기 등이 발생시킵니다. 그래서 피부 조직 섬세하고 얇아 모세의 피부편이 드러나 보이고요. 탄력이 없고 혈색이 없는 피부, 노화, 염증 발생 쉽게 형성되면 pH는 10 정도일 때 민감성 피부가 됩니다. pH가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피지막, 한선의 pH, 피지막의 pH를 잘 이렇게 적정하게 구조되어 있을 때 이러한 여러 가지 피부, 그러면 pH 무슨 시험지죠? 예, 리트머스 시험지 가지고 측정할 수 있죠. 하나 사서 고객한테 이렇게 측정해서 이게 맞춰서 어떤 피부다. 그러고 뭐 여러 가지 복합성 피부도 있으니까 거기에 따라서 처방해 드리면 되는 것 같아요. 리트머스 시험지 정도는 하나 좀 있어야 되겠죠. 자, 노멀 피부, 정상 피부는 건강 윤기가 있으면 피부색이 맑고, 자, 이 피부를 항상 유지해야 되죠. 정상 피부로. 피부색이 맑고 유수분 안정이어서 각질 수분량이 10 내지 20% 유지하고 화장 시 지속력이 깁니다. 그죠? 그래서 피지 빠인 분비가 정상적인 피부로서 각화 기능 등 생리 기능이 정상적이면 피부가 깨끗하고 표면이 매끄럽고 탄력이고 혈색이죠. 모공이 눈에 띄지 않고 pH 4.5, 5.5 정상 피부, 약산성 피부죠. 그래서 pH를 가지고 우리가 얼마든지 또 분류할 수가 있겠죠. 자, 피부 평가 요소는 피부 표면의 형태 주로 뭘 주형을 떠죠. 실리콘 수질을 이용해서. 그래서 외관상 볼 수 있는 피부 살결이 미세하고 짧은 건강한 피부일수록 피문이 명확하고 그죠. 일항이죠. 피부의 무늬가 명확하고 울퉁불퉁한 것이 명확하고 세밀해서 규칙성 있고 규칙성이 있어서 잘 나타나지 않는답니다. 그래서 수분 함량은 각질층 수분 함량이 있고 가립층 다르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가릴 밑에서 또 다르고요. 이렇게 해서 부족시 건성 피부가 된다 했고요. 각질층 수분 유지 주요 원인 천연 보습 인산 MMF 내 아미노산 밀접한 아미노산이 이 수분을 붙들어 준다고 얘기했습니다. 아미노산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콜라겐, 엘라스틴 같은 것도 아미노산 그 구성 물질이 좀 다릅니다. 분포량하고요. 자, 수분 손실량은 우리가 이제 트랜스 에피더말 워터 로스라고 하는데 TE
에피더말 그래가지고 워터 로스 수분 손실량이죠. 경피 수분 손실량입니다. 각질적인 장벽 기능 지표로서 피부를 통해 발산된 수분량 측정 방법 주로 이용돼 경피 수분 손실의 측정감이 높으면 건성 피부가 된다. 세안 후 피부 피지마 행사 6시간에서 18시간 후이다. 세안제가 우리 피부에 머무른 시간이 약 1, 2분 정도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30초, 10초 만에 후딱 씻어버리면 안 된다는 거죠. 이 세안제 할 때 1, 2분은 굉장히 골고루, 왜냐하면 자외선 차단제라는 화장품이 다 어디로 들어가요? 모낭이라든지, 모공이죠. 모공이라든지, 피지선이라든지, 한선을 통해서 침투해서 화장품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그 사이사이를 굉장히 잘 씻어내줘야 되고, 한 1, 2분 정도 이 클렌징 하는 기법을 써서 씻어내야 된다는 거죠. 이런 게 이제 그냥 세부적인 이야기인데, 자, 이거는, 상태 분석은, 여러분 저번 이제 보안 수업할 때 조금 들어갔었는데요. 읽어보면은 아시게 될 거예요. 이런 내용들, 이제 피부 상태 분석 기기는 어떤 것들이 있느냐 할 때, 보습 기기는 커모메타라고, 커도메타라든지, 더마플렉스라든지 피부 탄력 기기 측정한 피부 분비 서버메타라고 할 수 있고요. 피부 분비제. 혈액안에 LDPR이라든지 크로모만트 해가지고 R400 이런 것들을 사용한다는 거죠. 피부 혈액안 체계를 사용해서 피부 측정한다는 거예요. 피부색은 디지털 카메라를 사용하고요. 셀룰라이트는 디지털 카메라에서 프라이머스 측정기가 붓기 완화하는 3차 영상 수분 측정기를 사용해서 한다는 거죠. 그래서 피부 상태 측정을 해서 어떻게 습도는 24도에서 습도는 40에서 25도, 온도는 20에서 24도씨를 고정시켜서 이렇게 조도라든지 이건 이동 없이 직사광선 그 자리 고정시켜서 이런 기기들이 이동하지 않고 공기의 이동이 없이 지상이 없는 곳에 피부 상태를 측정한다는 그래서 약 피부 측정 전 30분 피부 안정 시간 유지하고 메이크업 지운 상태에서 세안 후 2시간 후에 멜라닌이나 홍반 이런 피부색을 측정합니다. 그대로 측정감을 수분 증발량은 피부에 특별한 조치 없이 그대로 측정하는 측정 시간 측정감을 만들어낸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이거는 홍반, 멜라닌, 이거는 이제 우리가 이 정의를 내려놓은 거예요. 홍반은 뭘 말하는 거고, 멜라닌 뭘, 피부색은 pH는 이런 것들이 시험에서 이제 한 번씩 나왔죠. pH라든지. 그래서 피부 수분이나 유분, 달력도라는 피부 건조한 피부, 두피산 모발 상태 이런 것들에 대한 언어에 대한 그 해석 방법들이 좀 나왔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도 너무 많은 공부했죠. 그래서 피부에서 굉장히 많은 공부를 하게 됐네요. 모발 생리는 다음에 염색 들어갈 때 탈모나 염색 들어갈 때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